첫 번째는 사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무를 한 8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고 김용균님 사건도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구이역 스크린도 사건도 있었는데요. 다 동생분들인데 참 제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한전이란 좋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동생들이나 동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 조금 자괴감도 느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민단체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연합회라는. 그래서 그 운영위원도 하면서 열심히 우리 고졸 친구들의 환경을 바꿔보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근데 시민단체 활동으로 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권에 좀 진입해서 정치의 힘을 좀 더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네. 서울시의원이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서울시 전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풍납동과 잠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그래서 제가 조례 한 개를 뽑자고 하면 풍납토성 지원 특별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한 특별조례고요. 특별법이라고 하면 잘 아실 겁니다. 특별법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례가 있는 게 특별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위 지방자치법인 조례에도 특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조례를 제가 45년 만에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풍납토성 주민분들이 문화유산으로 고통을 좀 받고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지원을 해주고 이주 대책을 마련해주는 그런 특례를 좀 담았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안각제도라고 하는 높이 규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유산청에 큰 반대가 있었지만 그 부분 또 완화까지 담은 조례 개정안도 냈었습니다. 그게 다 이제 풍납토성 특별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2024년에 우선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정을 해서 안각 완화 부분까지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분들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주 환경 개선, 이주 대책 마련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들어갔고요. 제가 이제 개정을 할 때는 안각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유산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네. 용적 이양제는 이제 TDR이라고 미국에서 용적률을 이제 파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때문에 여긴 500%까지 올려야 되는데 300%까지밖에 용적률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200%를 강남이나 다른 곳에 건축이 가능한 곳에 판매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풍납동 같은 경우 문화유산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적을 이양, 판매를 해서 그런 부분의 재산권에 대한 이제 보호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개발 중인 사항이죠. 추진 중인 사항이고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테스트베드 이제 그 테스트베드 하는 지역을 풍납동으로 해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시장님께 시정 질의도 해서 풍납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납동에 시범 적용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차 조례에도 입안이 되고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법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례를 만드는데도 상당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하고 이제 뭐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런 조례 입안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이제 유산청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뭐 의원님들 잘 해오셨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이 있었네 이렇게 주민분들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청의 그런 방향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정부의 정책 자체가 좀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유산청은 규제 기관이거든요.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93년도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 문화유산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은 주민분들이 살아가야 될 부분. 근데 여기는 이제 주민분들이 이주를 강제 이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협의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30년 동안 어디는 이주하시고 어디는 이주를 안 하시고 해서 곳곳이 이제 뚫려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주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그 당시에 일괄 이주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 제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당시에 일괄 이주를 했었으면 한 6천억 원 정도였으면 되는 비용이었는데 지금 시점에 이주를 하려면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제적으로 그때 일갈 이주를 했었으면 주민분들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실 수 있고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대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이 되는 환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600세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이주를 해야 될 지역이에요. 지금이라도 일괄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괄 보상이 왜 필요할까라는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촉구 건의안을 이제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촉구 건의안 또 발의를 할 수 있고요. 주민분들 곁에서 더 가까이 있으면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서울의 역차별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오분 발언 또 했었는데 그런 이제 전기요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랑 가까운 곳은 더 전기요금이 싸고 먼 곳은 더 비싸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서울 같은 수도권은 이제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작년에 서울 시민이 전체 국세 중에 35%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서울 시민이 냈던 세금으로 전력 인프라도 다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와서 이제 전기요금을 서울 시민이 발전소랑 머니까 더 많이 내라 이런 것 자체가 역차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보다 서울이 인구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 같은 부분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분담 비율 같은 것이 좀 많이 아직까지도 경기도랑 차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각 자치단체는 10%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만 3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재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보다 더 안 좋은데 지금 그런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차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 쿠폰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좀 문제가 있다고 재정 구조에 대한 개선, 중앙 정부의 이제 우리 서울시에 대한 재정 구조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23년 12월에 서울시 청소년 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못 담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는 좀 선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돌 연습생이나 이제 청소년 연습생에 대한 이제 성형 강요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할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담겨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요. 뭐 이제 연습생 등록제 같은 거를 좀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뭐 기획사랑 좀 협약을 해서 연습생을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99.9%는 다 데뷔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시에서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직접 이제 데뷔 못한 친구들에 대한 그런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심리 상담이나 이제 직업적인 부분, 진로 상담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좀 조례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저도 청년이니까 우리 서울시의 청년 정치 학교를 만드는 조례를 조금 발의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청년 정치 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 그런 정치 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좌우가 아니라 이런 정치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런 제도 우리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중앙 정부에 이제 건의도 하고 했지만 입법을 중앙 정부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부터라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 서울시의회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좋습니다. 뭐 의사당도 있고 회의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올 연말에 조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서울시 의회에 만들어서 우리 정말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뭐 이게 사실 이념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경험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전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네.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의장도 있고 의사당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저희 뭐 전직 의원님들도 계시고 현직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수진들도 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뭐 조례를 만들고 이제 그런 운영 예산만 확보한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지방의원분들은 의원 2명당 한 분의 이제 지원관, 뭐 보좌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뭐 보좌를 받기 힘든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방의원이 뭘 하는지 다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의원 이제 4년 차다 보니까 굉장히 하는 일이 많고 우리 주민분들과 밀접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늘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홍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SNS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좀 하시죠. 그런데 뭐 젊은 의원님들은 잘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의원님들 연령대가 이제 대부분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활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런 홍보 활동이 결국 우리 시민분들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원이 뭘 하는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지방의원들을 잘 시민분들께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큰 틀인 법률을 이제 만드는 곳이고요.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분들에게 밀접한 조례를 만드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요금이나 이제 버스 요금도 서울시 의회에서 정하고요.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도 다 서울시 의회에서 정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서울시 정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주민분들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 지방 의원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이제 개진하시고 그게 관철될 수 있게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을 홍보하면서 주민분들이 이분들을 활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목표요? 뭐 일단 우선 지역에 있어서는 제가 참 3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풍납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와도 좀 협의의 폭을 좀 넓혀가고 근본적으로 규제 완화,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 지역에 잠실동도 있는데요. 잠실동에는 중학교 신설 문제가 가장 교육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 학교 신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용역도 하고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그런 학교를 설립하는 부분 이제 가시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역할이고요. 또 지방선거에 다시 나서는 게 이제 주민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4년 동안 내가 뽑은 시의원 일을 잘했는가 그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겸허하게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지방선거에 또 나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방의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시민분들, 주민분들의 삶과 밀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와 주시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은 누군지 또 구의원은 누군지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은 참 일상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